몇몇 의원들이 호기롭게 대법원장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고 당대표까지 언급했는데 동료 의원과 원내대표마저 선을 긋자 이 의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안 만났어도 물러나라 라고 요구해서 논란입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입니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노조도 결자 해지하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현명하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만났다면 물러나야 된다. 밝혀보라. 입장을 말하라. 라고 해서 대법원장이 조속하게 입장을 말하니까 왜 이렇게 빨리 내냐? 라고 정청래 대표는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닌 건 아니냐라는 강한 역풍이 오자 안 만났어도 이제는 물러나라. 라고 요구를 해서 논란인데요. 김기현 대변인님, 만났으면 사퇴하라. 이게 당대표 워딩이었는데 만나든 안 만나든 사퇴하라. 그러니까 결국 진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미 좌표를 찍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악마화돼 있고요. 이른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강성, 이른바 개딸루로 표현되는 부분 입장에서는 조희대, 쥐기현 판사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없어져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해서 뭔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노할 준비가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연료와 양념을 준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볼 때 그 양념이 지나치게 짜기 때문에 맵기 때문에 먹히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랑이 등에 탔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저는 이 논점을 일탈해서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판결을 대법원 판결하는 부분이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 확정 날짜가 정해졌을 때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선거 전에 뭔가 무죄를 확정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좋아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민주당 쪽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결과가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 보면 더 씌우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하게 됐던 건 뭐냐면 관심을 갖게 된 건 뭐냐면 진짜 4인 회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런 의뢰를 해서 소위 말해서 짬짬이가 있었어? 그게 대법원장이고 그게 국무총리였어?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휘발유성이 강한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그 유죄 선고 전에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나서 이재명 사건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등장 인물이 사법부 수장이고 그다음에 권한대행이었던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입법과 사법이 이른바 그러니까 행정과 사법이 수장이 입법에 관련돼서 영향을 주고 대선에 개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진짜 엄청난 사실상의 어떻게 보면 사법 쿠데타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의혹 제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사실상의 어떤 의혹 제기고 카더라 통신이라는 이런 게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책임이거든요. 집권 여당의 어떤 대표로서 책임이란 건 일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고, 그러니까 더구나 왜 사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 개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에 있어서도 사법 리스크를 사법 재판도 아예 없애거나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본인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재판 결과를 이끌기 위한 전반적인 큰 흐름, 일종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빌드업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보고,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과연 부승찬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한테 이게 과연 진실이 중요했던가? 아닙니다. 진실이 중요했다면 서영교 의원께서 그 유튜버한테 전화를 했어야죠. 근데 전화를 언제 했냐? 최근에 2, 3일 전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 사람들이 말한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사법부를 공격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하나의 기폭제가 되면 충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거대한 사법부를 겁박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일련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자 박세민 최고, 이 청담동 술집 의혹 제기 때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누가 누구와 만났대. 당시에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김앤장의 이 변호사들이 만나서 술집에서 첼리스트의 반주를 곁들여서 노래를 불렀대. 동백아가씨를 불렀고 법무부 장관은 윤도현 노래를 불렀대. 지금 것도 되게 비슷해요.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와 김건희 여사 측근이 만나서 대통령 재판에 올라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얘기했대. 인데 아닌 말고식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때도 지금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 의혹 제기한 당사자들도 무책임하게 이제는 유튜버에게 물어보라라고 했다라는 비판의 지적을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제 어떤 의혹을 제기를 할 때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크로스 체크를 하고 좀 신빙성 있는 제보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개개인이 어느 정도 좀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도부 입장에서 이것을 당의 입장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할 상황은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임을 떠넘겼다라기보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들이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다만 결국에 이 얘기가 나왔던 이유를 좀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이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안이 갑자기 들쑤셔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은 계속 있어 왔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대선에 사법부가 개입했다라는 그 의혹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때 전원 그 합의체 회부를 하고 9일 만에 사실상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른 당시 대선 후보의 이 재판의 결과를 좀 뒤집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야당은 장외로 나갔습니다. 멈춰서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5개를 재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에서 멈춘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금 멈춰서 있는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자, 멈춰서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재개돼야 한다. 최근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도 사기극이다라며 여당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그러자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과 장동혁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언론은 조희대 회동설이라고 그렇게 쓰고 계시지만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재판 모의 의혹 사건, 이것이 핵심입니다. 본질은 내란 재판 지연이 핵심입니다. 조희대 한덕수는 떳떳하다면 특검과 국회 등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짜뉴스 유포가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한 정치 공작입니다. 그 과정에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습니다. 진짜 해산해야 할 위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자, 대부분 판례가 있던데 전주 의원님, 그러니까 면책특권이 무조건 만능이 아니라 명백한 허위인 거 알면서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할 의도로 발언했다면 그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법은 판례가 있다라는 보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맞죠. 방금 김기용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서영구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그러한 것을 대중이 보는 이런 TV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최소한 제보자한테는 확인을 합니다. 제보자한테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느냐. 단순히 만났대가 아니라 지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만났던 장소는 있잖아요. 어디서, 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자리가 있었던 그 문식점을 탐문을 해보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은 그런 게 없었죠. 그냥 제보받은 거를 그대로 확인도 안 하고 법사위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지금 이러한 네. 민사 판결이 나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두 분이 그렇게 대중이 보는 앞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보자와 물어봐서 어떤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장소도 물어봐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도 김기웅 대변인 의견에 동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민주당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한 게 그게 속심이 아닙니까? 뭐 사실이 아니라도 물러나라 지금 이거예요. 왜? 이재명 대통령을 유죄치기로 파기환송해서 이것이야말로 정치 보복 아닙니까? 이게 지금 지금 현재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거는 일제 시대도 이렇게 안 했고요. 그리고 유신 시대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판결했다고 해서 대법원장 책임지라고 하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도 내 마음에 맞지 않게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했다. 지금 두 가지 가지고 지금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결국 물러나라 이것을 민주당이 지금 계속 사법부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인민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아니면 말고 하고 할 수 있는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까 장동혁 대표가 어제 그 대구광장에서 목소리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열변을 토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법부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상황이 피가 정말 거꾸로 솟는 듯한 이러한 분노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럼 아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 5월 2일에 선거기를 잡았을 때 조용했잖아요. 그럼 뭘 기대를 한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무죄 확정을 하면은 이것은 좋은 거고 선이고 유죄 확정을 하면 유죄 취지로 하면 이건 악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법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진실의 편입니다. 사법부는. 그래서 유죄를 유죄로 하고 무죄를 무죄로 하는 게 이게 사법부의 역할이고 사법부가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본인이 원하는 무죄를 안 해줬다고 해서 이렇게 사법부를 근거 없이 흔들고 그냥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볼 수 없는 이러한 그 사법부 유린이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께서는 이런 사태가 나의 일상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기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작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사실을 또 이러한 그 광경을 저는 생생히 목도하시고 또한 느끼는 바가 있으면 저는 정말 국민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